경기관광공사 직원이 5년 동안 경기도청 공무원을 겸직해 논란입니다. 직원들의 겸직을 허용한 경기관광공사의 예외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운산단 입주기업들이 개항해서 올해 첫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약 800명의 구직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천시가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을 준비 중입니다. 축제 준비 과정 살펴봤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13만 명 시대,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 5년간 휴직 상태로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공무원 겸직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엄연히 직원들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공사는 예외 규정을 통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청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A씨는 2013년에 도청 직원으로 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됐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지만 A씨는 5년간 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어야 할 경기도는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도 A씨의 겸직 사실을 몰랐을까? 경기관광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겸직은 휴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 취급될 때에는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인력들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아닌 도청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영리 목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그 몸을 담고 있으면 공무원의 어떤 본분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그 장애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한 겸직 조항으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서 기업들의 채용 시즌도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 계양구에서는 서운산단 입주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올해 첫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취업용 증명사진도 서둘러 마련합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계양구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올해는 서운산단 가동으로 지역 기업의 채용이 늘어날 거란 기대에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2013년도 퇴직하고 지금 하도 안 돼가지고 계속 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저 이제 뭐 좀 길게 나가려고 한번 해보려고요. 워낙 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데 한번 이력서 내고 좋은 기분으로 면접 보고 갔으면 바랍니다. 국내 2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의 채용 규모는 전체 170명 수준. 이 가운데 서운산단 입주기업은 모두 7곳으로 연구와 개발, 영업직 사원 등을 모집합니다. 현장에서는 1:1 면접이 이어집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지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박람회를 주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채용 박람회 현장에 다녀간 지원자들은 모두 800여 명. 예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이랑 같이 채용 박람회를 개최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반기에 크게 이제 이렇게 채용 박람회를 해서 좀 더 채용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서운산단 입주기업의 대규모 채용 박람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행사가 서운산단 고용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취업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손영철 축제 추진단장을 만나봤습니다. 부천 시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들을 하는 예술 동호인들이 꾸준하게 이제 자기 실력들을 향상시켰는데 그런 거를 다락을 통해서 당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5회 다락은 사람을 잇다, 그다음에 도시가 변하다 라는 이런 주제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기획과 운영과 평가까지 아마 시민과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이런 축제가 잘 진행이 된다면 겨울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다락도 큰 몫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미술과 공예 쪽에 전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또 이제 아트 마켓이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람회 형식을 빌린 체험 행사가 진행이 돼요. 금년에는 이제 수주고등학교 학교에서 공간을 빌려주셔서 아마 그곳에서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3개 정도의 그 다른 장르가 만나서 주제가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중에 훌륭한 팀들을 좀 뽑아서 그러한 공연을 이번에 올릴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참여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멋진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문화 시대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낯선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듣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이 빛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업.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교육이 어려울 법도 하지만 함께라 힘들지 않습니다. 법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5m 이내에 나는 자동차를 세울 수 없어요. 몇 미터예요? 5m. 자, 송수관으로부터 몇 미터? 5m. 범칙금 4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가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운전면허 관련 수업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각 국가별 교재도 준비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선생님은 잘 알려주고 베트남어랑 다른 나라 언어도 있고 책은 저기 나라마다 다 알려주는 거 편하게 알려주는. 외국이니까 그 한국어로 그 시험 보면 좀 힘들어요. 지금은 저 중국 사람이 그 중국 그 교재 쓰면 엄청 편해요. 지역의 자동차 학원도 재능 기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문화 가정 육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하고 선생님 때문에
면허증 땄다, 또 즐겁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좋습니다.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캘리그라피와 도자기 공예 등 취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만큼 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재정 부분도 좀 여유롭고 그런 쪽으로만 일단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민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그래도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결혼 이주 여성 수는 약 13만 명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앞두고 접경 지역 시군들이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15개 접경 지자체, 인천, 경기, 강원 3개 시도 연구원이 함께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균형위는 앞으로 각 접경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균형위에서 수립된 계획은 정부 정책이나 대학 연구, 지자체 시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구상들이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접경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들이 사실은 접경지이기 때문에 여러 법에 의해서 저촉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산업들을 보다 저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26일 개장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연면적 7,346제곱미터로 9,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2만 5천 톤급 크루즈까지 입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날 개장을 기념해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약 3,000명의 관광객을 싣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떠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크루즈 관광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야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들이 내일의 야구왕을 꿈꾸며 모인 겁니다. 독립야구 최고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도 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양주 레볼루션 대 연천 미라클의 역사적인 첫 경기 현장.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경기도 리그입니다.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후원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야구단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다. 성남 블루 팬더스와 고양 위너스, 양주 레볼루션, 연천 미라클, 파주 챌린저스,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 등 경기 지역 6개 팀 모두 참가합니다. 시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습할 때랑 시합할 때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합하면서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60경기의 리그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 최종 우승팀엔 1,000만 원, 2위 팀엔 80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경기 일정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경기 중계는 유튜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야구단 지원은 민선실기 경기도의 공약으로 독립야구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는 독립야구단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시범 경기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야구 종목이 전국체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행복주택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일명 경기 행복주택 물량이 올해 크게 늘어납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양평 공흥 40가구를 시작으로 가평과 파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 행복주택 1만 호를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경기 행복주택과 더불어 LH 행복주택 입주자까지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누구나 기본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낳으면 전액 보조해줍니다. 도는 올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 5천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근한 봄날 튤립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동구 송현공원에 3만 5천 송이의 튤립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이영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색빛깔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화려한 꽃이 상충객의 발길을 잡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꽃향기는 일상에 지친 피로를 녹입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도, 부모님과 함께 찾은 부부도 공원을 가득 채운 튤립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인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남산타운가 거기 가서 튤립 보고 여기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공원을 더욱 화려하게 물들이는 바람개비 언덕, 그리고 울긋불긋 하늘을 수놓은 우산 터널은 또 하나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글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냥 운동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끌려다녔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도 진짜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송현공원을 가득 메운 3만 5천 송이의 튤립 향연은 오는 30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튤립이 가장 만개했을 겁니다. 우리 인천 시민과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튤립이 지고 나면 그 자리는 철쭉과 영산홍 등이 차례로 대신합니다. 5월엔 배다리 헌책방 일대 양귀비가 화려한 자태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요즘 지역에 논란이 되는 이슈를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짚어보고 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차례로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천을 비롯해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를 정부가 주도해서 주민의 이제 공모를 받아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매립지 선정은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인천시가 매립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과 서울, 경기, 즉 대한민국의 절반의 인구인 2,600만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989년도에 이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의 이제 환경부인 환경청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조성이 됐거든요. 현재도 환경부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사무가 맞는데요. 건설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 그 폐기물은 국가와 또 지자체가 공동 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4년간의 그 생활 폐기물 반입 비중을 보니까 16에서 한 20%인 반면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은 79에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반입률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환경부가 국가 사무에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환경부 주도로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정책이야말로 정말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국가의 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이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들, 그리고 만약에 대체 후보 그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반입 규제도 강화하고 또 반입 수수료라든가 또는 총량제, 또 직매립 금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을 같이 좀 주민 설득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폐기물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의 대체 매립지는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 조건도 좀 강화하고 또 반입량을 감축하는 이런 대책들도 같이 좀 더불어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광호 처장께서는 주민 공모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주민 공모 방식도 대체 매립지 조성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천시가 지금 정책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 주민 공모 방식하고 환경부가 주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인천시가 환경부로 오히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좀 주의 깊게 좀 듣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모 방식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서울과 경기도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이거를 공모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은 예전부터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부지가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온 상태고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생기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느 지자체가 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도 스스로 좀 세워놓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의 매립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인천시도 스스로의 인천 지역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모의 맹점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쓰고 있는 3-1 공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1 공고가 2025년까지 예정이 되고 지금은 2024년에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4자 협의에 따르면은 3-1 공고를 쓰고도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을 정한 것처럼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한 것처럼 3-1 공고를 어떻게 종료시킬 건가 주민 공모 방식과 함께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지 않으면은 3-1 공고 이상, 3-2나 3-3까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모가 만능이 아니라 주민 공모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주민 공모로 생기는 이런 맹점들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런 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인천시가 이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 조사까지 마친 걸로 아는데 이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정부 주도 공모를 요구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 정보공개 신청할 때 해놓은 상태예요. 평국지원대에서 인천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까지 그 용역 결과가 준공이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마친 이후에 정보공개를 할 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혈세로 만든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책과 공감대가 특히 공론회장이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 내용들이 공표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 공모 방식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의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든 빨리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러다가 또다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가 좀 확고한가요?
네, 여러 자리를 통해서 저 인천시의 입장은 좀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매립비는 이제 92년부터 지금 매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27년간 그리고 3-1 공구가 사용 종료되는 25년까지 따지면 약 33년간 네. 저희가 인천이 피해를 좀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이 30년간 인천 시민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3-1 공구를 끝으로 저희가 종료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지역 사회에서 인천시에 좀 재현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는 투명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 지난 시정부 시절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되어 가장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밀실로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나 서구 주민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시장의 공약도 어긴 채 사자 협의를 만들어가서 부실 협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논의 과정이 없는 채 그냥 시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자협의 결과도 나왔던 거고 지금까지 그 결과로 인해서 3-1 공구 종류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3-1 종류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만약 인천시가 선언을 했지만 사자협의에 따르면은 3-1 공구 이상을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서울, 경기, 환경부가 아니 예전에 합의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인천시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장을 충분히 만들어가면서 논의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사회적 진통 없이 갈 수 있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4월 초에 인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관광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정부가 관광정책을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면서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인데요. 2017년 이래 지금 매년 1회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 회의에는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리와 장관 등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또 관광 현장에서 이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단 1차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회의 때 인천이 한반도 평화 또 미래 관광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겠다는 좀 의지도 좀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관광 전략 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개최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이 한반도 평화 미래 관광 1번지가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좀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배경은 뭐 저희 인천 시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또 항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을 했고 또 곧 그 26일이죠. 그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또 개장을 합니다. 또 금년 말에는 신국제 여객터미널 개장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좀 좋은 여건과 또 정부의 약간 좀 지원도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 관광객과 또 국제회의 개최 건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은 GRDP 지역 내 총생산 전국 대비해서 약 5%인 반면에 관광 분야, 관광 산업 비중은 좀 못 미치는 3.1%에 좀 불과하거든요. 이런 좋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도 인천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매력을 충분하게 저희가 발산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인프라 부족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천이 이런 공항과 크루즈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정말 그 전국의 정말 그 독보적인 어떤 관광 도시로서 또 중심 도시로서 또 그리고 세계 그 마이스 도시로서 조금 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이제 관광 도시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들을 이번 회의 때도 좀 잘 어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구도심의 그런 이제 역사문화지구와 그렇죠. 예. 또 정말 16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섬을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점도 정말 저희가 천혜 자원을 활용한 그런 이제 그 관광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네. 또 잘 이제 고민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평화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관광 중심으로 좀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박남준 시장께서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관광 인프라들을 통해서 또 관광지 인천으로서의 매력을 좀 뽐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인천에서 개최됐던 회의인 만큼 인천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박남춘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를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객이나 또 크루즈나 공항 관광, 황승객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좀 정말 인천에 조금 주둔하고 좀 인천을 관광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게 그 교통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으로 수건 사업이죠. 영종과 또 신도 강화를 잇는 그 평화도로 1차 사업이 그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구간이 우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평화와 미래의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강화와 영종을 좀 연결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수적이고 또 그리고 지금 차로도 2차로에서 좀 4차로로 확대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차 그 사업이 좀 조속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좀 건의도 했고요. 또 26일에 개장하는 최대 크루즈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 지금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인천이 한반도 평화 미래의 거점이자 또 관광 1번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관광 자원의 발굴도 못지않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될까요? 김은경 대변인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천시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사회적 간접 자본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인천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있는 곳과 수도권이 연결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과연 인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천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다는 치더라도 인천에 있는 관광에 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제2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제2공항터미널이 만들어지더라도 인천에 머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인천 지역의 내수 경제, 특히 인천 지역의 영내 소비를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봐서라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관광 산업을 통해서 인천 지역 경제가 탄탄하고 내수 경제가 잘 돌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천의 주민들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은경 대변인께서 섬과 역사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인천이 가장 큰 장점은 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 과연 외국에 온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섬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섬에 있는 주민들이 온 다른 시민 관광객들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서 지속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와 관련돼서도 인천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들이 특히 근현대의 역사 문화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역사 문화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쉽게 배워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평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최근 제가 그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인천시가 같이 개최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관광공사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가서 네. 인천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각각의 관광 지역들을 소개해놓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15년 넘게 했는데 처음 본 팜플렛인 거예요. 네.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한데 아직 인천을 평화 관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인천을 한반도 정세가 좋아졌을 때는 평화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안 좋았을 때 안보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평화의 도시, 평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시민 의식과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 관광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좀 인천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방문은 또 지역 주민들로서도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방문을 했고요. 또 이번 22일에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제 그 접경 지역 강화 옹진 군수들과 또 인천시장과 함께 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할 현안들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해 5도 어장 확대나 조업시업 연장 그리고 이제 철책선 제거와 또 이제 부분 개방의 문제 그리고 백령공항 건설 등과 같은 또 인천의 중요한 현안들 그리고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이 정말 평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제 국방부의 현안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그런 방문들이 단지 이런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인천시의 현안을 좀 중앙에 알리고 또 중앙의 여러 부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의지를 보이는 그런 방문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인천의 굵직한 그런 사업들도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방문이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인천의 앞날과 또 기대감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와 함께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민선 7기 공약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로 최우수 등급인 SA에는 전국의 49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선 7기 비전과 전략, 재정 운영 계획과 공약사항별 세부 실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유조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4살 송모 씨가 숨졌고 동승하고 있던 63살 최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두 가지 구형 중 재판부에서 형이 하나라도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 지사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인천시가 시 모범 공무원 포상금을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로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공직사회에서 지역화폐를 앞장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포상급 지급 대상은 360명으로 총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천 이음카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 8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김포시가 말라리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달부터는 정화조와 웅덩이에 있는 말라리아 유충 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발열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김포시는 모기가 활동하는 밤에 바깥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소방서와 김포건설기계협회가 재난사고 현장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포소방서는 김포건설기계협회와 지난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폭설과 지진, 건물 붕괴나 화재 사고 대응 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건설기계협회는 앞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건설기계를 신속히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첫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09와 경기도 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09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2년간의 고용 제한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전국 재해보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3억 4,264만 6,419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어스와 3일기업공사에서 각각 3,960만 원과 3천만 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440만 5천 원을, 양성범 다보스병원 이사장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남림님과 문성호 금문철강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이 각각 2억 원과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께서 2억 원을, 부산광역시에서 1억 원을 모금해 주셨고요.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분들이 각각 1억 원을 모금해 보내주셨습니다. 충북도청 직원분들이 2,329만 4천 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350만 5천 원 보내주셨고요. 민병철 교육그룹의 임직원분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직원분들이 각각 1,0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강원과 경기 동부, 경북 내륙에는 늦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돼서야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인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강원도 춘천 4도, 전북 남원 6도, 부산 해운대 9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충북 청주 19도, 전남 순천 18도, 경남 창원 17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과 산간 지역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